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파병받은 북한 병력들을 최전선으로 수송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방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체를 출범합니다. 양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정쟁과 무관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선 멧돼지 사냥을 하다 오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고 정권 교체에 이한 몸 바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경상내륙,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 내륙엔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트럭을 타고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로 러시아군 장교들의 통신 감청본을 공개했는데요. 북한군의 전쟁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합니다. 먼저 이규옥 기자입니다. 파병 북한군이 민간 트럭에 실려 최전선으로 수송되고 있다고 우크라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장교들 간의 통신 감청본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통행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멈춰 세워진 민간 트럭에 대한 대화가 담겼습니다. У тебя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Нет,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КАМАЗ у него вахтовый. Он есть. Только номер 497 это 3 цифры, это гражданский номер. 우크라 매체는 해당 트럭에 파병 북한군이 타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현지 경찰이 트럭을 멈춰 세웠고 러 군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정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트럭의 위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보로네시 고속도로로 북한군 투입 전선으로 알려진 쿠르스크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북병력이 수송기를 타고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를 타고 전투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실전 투입이 임박한 걸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늘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 브리핑합니다. I asked the president, and he said, I will absolutely do that, to send expe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brief the North Atlantic Council. 우리 대표단은 나토 측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과 살상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군은 이제 실제 전쟁 투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용복 부참모장인데 이 파병된 북한군 부대를 현장에서 지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한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 바로 뒤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성은 김용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김용복이 러시아로 최근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4일 러시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상단에 김용복의 이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용복은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했을 때 부총 참모장에 오른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김정은의 군사 행보에 수차례 동행하면서 떠오르는 군부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분야 현지 지도에 계속 동행하고 있고 최측근으로서의 북한 내에서 작전 분야에서의 핵심 인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정은이 군부 측근에게 파병부대 수장을 맡긴 것은 러시아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여야가 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킵니다. 첫 만남인 만큼 극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처리가 시급한 민생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민생협의체를 출범합니다. 지난달 1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공약 협의 창구로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 2+2 회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위 의장 간의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당 내에 당정 관계가 정리된다면 일체 열린 자세를 민주당은 이미 가지고 있다. 양당은 사전에 내세웠던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들을 자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민주당은 오늘 회동에 대해 짐작 가능한 킥오프 수준의 논의일 것으로 설명하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생 공동공약 추진 협의체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 조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기나 장소가 특정된 건 없지만 양측의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사전 조율을 통해 다음 달 안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한 건 아니다. 정치권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대표로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한동훈 대표 앞서 들어본 것처럼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이견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이른바 유난 회동에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3가지 요구를 했지만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에 나서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정권 흔들기나 정치적 차별화가 아니라 여권 쇄신을 통해 야당의 특검법에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네, 특별감찰관 임명 방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좀 갈등을 줄이려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친윤계, 친한계 이 특별감찰관 놓고 계파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실제 좀 의원총회에서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까? 네, 일단 포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표 대결까지 갈 경우 계파 분열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양측 다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이 각을 세워왔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침묵하면서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 추 대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두고 특검 해방 정치쇼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을 두고 비판한 겁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감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최혜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특별감찰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공세를 좀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주 서울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 다음 달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중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이 국정감사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3분의 1은 그림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건 관심이 특히 집중되는 국정감사 전반기에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피감기관 규모입니다. 바로 3분의 1인데요. 이 국감 NGO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1, 2주차 국정감사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기관이 209곳이었는데요. 여야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본래의 목적보다 정쟁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 등을 둘러싼 공방만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질의를 받지 않는 피감기관이 3분의 1이었으면 정말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은 역대 최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부른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건데요. 지난 25일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이 총 27건에 이릅니다.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발부했던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서 채택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감이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 예산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오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오늘 오후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우승까지 1승만 남겨준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을 앞세워 끝내기에 나서고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이승현과 불펜진을 총동원해 반격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 사산 여성의 건강회복 지원을 비롯한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되면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임신 초기 임산부의 유산과 사산 휴가 일수를 닷새에서 열흘로 늘리고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연유산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유산이나 사산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기만 4만 명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11만 5천 명인 걸 감안하면 태아 4명 중 1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셈입니다. 고령 산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산화와 사산화 비율은 2013년 이래 꾸준히 늘었는데 이런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지원 방안이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육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에는 인식 개선도 중요한 만큼 육아휴직은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난임 가정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대책에 협조하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선 2명이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오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박혜빈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의 앞부분이 움푹 파여 부품들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도로에는 사고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중앙분리기를 충격하신 분은 병원에 후송되셨고요. 중상이니까 의식은 없으시죠. 뒤따르던 차는 정상, 그분은 음주는 아니고요.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는 30여 분간 통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5분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가 모두 탔지만 30대 운전자 등 일가족 3명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강원 횡성군 야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던 60대 남성이 동료의 허벅지를 총으로 쏘는 사고가 났습니다. 총상 부위가 오른쪽 대퇴부를 해가지고 환자가 심정지 상태였었거든요. 총에 맞은 동료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복판에서 2층짜리 벽돌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6년 전 바로 근처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한 커플이 거닐던 도로 위로 벼랑간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벽돌이 건물 앞에 주차된 트럭을 덮치고 일대는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13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길에서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더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에 이웃들은 잠도 못 이루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소리가 크니까 아니 여기 무슨 여기다 미사일을 쐈나? 너무 놀라서 막 불도 안 끄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옷 입은 채 그냥 있어. 참을. 2층 건물의 지붕이 종이 접은 듯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내부에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쪽으로 건물이 쓰러지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물 무너지면서 벽돌 떨어져가지고 10kg 이상 되는 뚜껑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날아가서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을 정도였으니까. 용산구청은 50년 된 노후된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공사가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에 손을 댄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인데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됩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오래된 건물의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것 아니겠냐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2년 만에 돌아온 헬로윈 기간. 서울 도심 곳곳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2년 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거리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헬로윈데이 당일인 오는 목요일까지 만반의 준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한나 기자입니다. 화려한 가게 간판이 빼곡히 들어선 이태원의 한 골목.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연신 경광봉을 흔들고 골목 중앙엔 우측 통행을 유도하는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이날 하루만 경찰 인력 300명이 투입돼 집중 순찰에 나섰습니다. 인파가 몰린 곳과 달리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하얀 국화꽃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홍대에선 헬로윈 인파로 한때 9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시는 입구 오른쪽입니다. 경찰은 차 없는 거리에 무단 진입한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고 소방과 지자체 역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인명사고에 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수차를 통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헬로윈데이 당일인 오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순찰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는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이틀 만인데 김 씨는 압수수색 당시 30쪽 분량의 자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등기상 대표이사고 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주는 명태균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했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공표 조사하고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강 씨를 5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명 씨는 SNS에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고 여론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향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어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영원한 일용엄니 김수미 씨의 발인식엔 따뜻했던 고인의 삶을 보여주듯 많은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배우 김수미 씨가 가족의 품에 안겨 빈소를 나섭니다. 평소 김 씨를 어머니로 부르며 아들처럼 따랐던 방송인 장동민과 정준하, 윤정수 등이 고인이 잠든 관을 나눠들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고인의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김수미 씨는 평소 웃고 춤추며 보내달란 뜻을 밝혀왔지만 갑작스런 이별을 맞은 가족은 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생만 하러 가서 어떡해, 엄마. 경기도 용인 장지로 향하는 운구차 앞에서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작별의 순간. 생전 가족만큼이나 동료들을 보살피고 챙겼던 김 씨였기에 선후배 동료들도 결국 오열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 드라마로 불릴 만한 전원일기에서 30대 나이에도 농촌 할머니 일용엄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 큰 사랑을 받았고 각종 예능과 영화, 연극,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며 50년 넘게 국민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 국물을 쏟는 등 불쾌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가 방송 도중 행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최근 서울 홍대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의 주먹에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는데요. 소말리의 일행은 왜 그러느냐면서 놀라 소리쳤고 남성은 이어 소말리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눈 위에 밴드를 붙인 채 방송에 나타난 소말리. 남성의 신원과 폭행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 4위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이 기록은 톱백에서 K-팝 여성 가수가 기록한 사상 최고 순인데요. 기세를 몰아 다음 주 공개 예정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도 상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춤과 후렴구를 따라하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고 수험생들에겐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수능 금지곡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파트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되네요. 이탈리아의 한 피자 가게가 피자를 조각으로 한 번 자를 때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북부의 한 피자 가게를 찾은 손님은 영수증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발견했는데요. 자르다라는 항목이 4번 표시됐고 각각 0.5유로씩 총 2유로, 우리 돈 약 3,000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포장 상자에도 4유로, 약 6,000원이 청구됐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신종 바가지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피자 가게의 주인은 우리는 조각 피자 가게가 아니다라며 커팅 비용은 당연히 손님이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당 후보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북부 러스트벨트와 같은 경합주 지역의 표심이 중요한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또다시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를 찾아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지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9세기와 20세기 미국 철강 생산의 중심지였던 펜실베이니아 베들레헴 철강단지. 한때 세계 2위 철강 기업으로 이 용광로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1, 2차 세계대전 군함에 사용된 강철을 만들었습니다. If you're in New York City, most of the skyline, the older skyline, was built with Bethlehem steel. The bridges and tunnels were built with Bethlehem steel. 이제는 녹슨 고철 덩어리로 러스트벨트의 상징처럼 남았지만 미국 대선의 승부는 이곳 펜실베니아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또다시 이곳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와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Pennsylvania will be key, no doubt. No doubt. Thank you all. 여론조사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초박빙입니다. ABC 방송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은 5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를 각각 받았고 CBS 조사에서는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50%가 해리스 부통령을,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곳 펜실베니아와 같은 북부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받은 이란이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겠다며 당장 재보복에 나서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습 당일 성명을 통해 제한적인 피해만 입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حق پاسخ قانونی و مشروع خود را در قبال اقدام تجاوزکاران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وقت مقتضی محفوظ می‌داند. 당장 맞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악화한 여론과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확전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에 사용된 전투기 출격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을 자극했습니다. 또 레바논 남부에서 길이 1.5km의 헤즈볼라 땅굴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땅굴을 폭파하기 위해 폭발물 400톤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자 지구 북부 민가 5채 이상이 폭격 대상이 됐는데 최소 30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공식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곳곳을 공습한 가운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군수산업기지를 로켓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인천공항에서 유명 연예인만을 위한 별도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요. 왜 연예인들만 특별 대우를 받냐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행 예정 하루 전인 어제 공항 측이 이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면서 연예인 출입문 대신 다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가득 메운 축구팬들. 앙리와 드록바 등 유명 선수들이 나타나자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밀고 다가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가 공항에 나타날 때마다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지난 7월에는 배우 변우석 씨의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플래시를 쐈다가 과잉 경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책을 고심한 인천공항은 연예인 등 유명인은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예기획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일단 연예인의 기준도 좀 모호한 것 같고 일단은 사람이 얼마나 몰릴지 가늠을 할 수도 없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연예인이 벼슬이나 이런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하는. 논란이 커지자 인천공항은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철회했습니다. 대신 해외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혼잡에 문제가 없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혹시 보이는 112 들어보셨나요? 112에 전화를 걸고 아무 숫자 버튼이나 2번 누르면 경찰관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카메라 화면을 공유하고 또 위치 추적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장동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차량이 절반 넘게 늪지에 빠져 있고 탑승자들은 지붕 위에 올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밑에 자동차 어떻게 돼 있는지. 갈대숲으로 둘러싸여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통화와 같은 보이는 112 기능을 통해 20대 남성 3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보이는 112는 가정폭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일에도 활용됩니다. 신고자분, 경찰관 도움 필요하시면 핸드폰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URL 한번 누르시고요, 신고자분. 위치랑 마이크랑 그런 거 다 허용 한번 눌러주세요. 2022년 도입된 보이는 112는 음성 대화 없이도 신고자의 위치와 실시간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비밀 채팅도 가능해 유용한 신고 제도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활용 건수는 저조합니다. 전국 112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보이는 112 신고는 2022년 17,000여 건에서 지난해 13,000여 건으로 4,000건이나 줄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이는 112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3개월간 홍보 캠페인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국민 인지도 조사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112를 학교 전담 경찰관의 범죄 예방 교육에도 포함시키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선 아주 특별한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는데요. 제목은 침묵의 노래라는데 어떤 의미인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공연 시작 전 관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공연. 등장인물들이 수화로 대화하고 그 대사가 옆에 설치된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뮤지컬이기 때문인데요.
제목은 침묵의 노래. 감독은 이 뮤지컬을 통해 수화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길 소망한다는데요. 청각장애 관객은 뮤지컬을 보는 동안 일반인과 청각장애인이 평등하다고 느꼈다네요. 헬로윈 파티를 하다가 체포당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 사람들이 공안에 구금되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중국 상하이에선 헬로윈 파티 참석자들 몇몇이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화장을 지울 것을 요구받고 풀려나기 전에 이름과 신분증, 전화번호 등을 공안에 등록해야 했다는데요. 공안들이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이유는 작년 헬로윈 축제 때 사람들이 모여 중국 경제와 청년 실업, 코로나19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체제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올해 행사를 주시하고 있었다네요. 여기 화려한 조명쇼가 펼쳐졌는데요. 이 조명쇼를 위해서 LED 전구가 무려 23,000개 쓰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벨기에 메헬렌의 플랑켄달 동물원입니다. 북쪽의 용이라는 겨울 조명쇼를 준비했다는데요. 붉은색과 푸른색 용을 비롯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LED 전구가 무려 23,000개 쓰였다고 합니다. 어딘가 중국풍이다 싶었더니 이 동물원으로부터 전시회를 수탁받은 업체가 차이나라이트라는 중국 회사라고 합니다. 60개에 달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8개월 이상이 걸렸다는데요. 이 전시는 내년 1월 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배추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충남 아산에서 농민들과 배추를 수확하면서 배추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배추 출하 전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20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146만 명을 넘겨 전체 43.1%를 차지했는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시간제 근로자가 10년 전보다 40만 명 넘게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을 진행하고 다음 달 6일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더본코리아의 주식 공모가는 무려 700대 1의 경쟁률을 넘기며 최종 34,00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최근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인기로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주택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뚝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틈에 강남 재건축 매물을 속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수요가 몰리면서 석 달 만에 가격이 5억이 뛴 것도 있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40년 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가 매매된 가격은 54억 원, 석 달 전보다 5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는 강해졌지만 고소득 현금 부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래 소득이 보장된 분들, 캐시플로우가 충분하신 고소득층 분들이 주로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과 도곡동 초고층 아파트들도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현금으로 다 사시더라고요. 주식을 매도하든 은행에다 돈 넣어놓은 걸 하든 자기 집 매매를 갖다가 해서 그 돈을 갖고 오든. 반면 대출 규제에 다른 지역 아파트들은 찬바람만 불어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매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오히려 가격도 좀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진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골다공증은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진단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모시고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0대 환자는 철심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앓던 중 지난해 넘어지면서 어깨와 팔이 부러져 심어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넘어지니까 이쪽 어깨하고 손이 이렇게 부러지게 넘어졌어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이렇게 부러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골다공증 환자는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12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를 높여주는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골절 위험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단 이후 약 처방을 받는 환자는 전체 약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진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가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 시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최대 17%에 달했습니다. 다치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폐렴이나 요로감염, 그리고 색전증과 같은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 위험도. 치료 땐 먹는 약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며 뼈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 내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심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시바 총리는 사퇴론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울산 지역 어르신 2만 명에게 4억 원 규모의 효도잔치 선물 세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재단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을 향한 감사와 예우 차원에서 2011년부터 신격호 롯데 효사랑 효도잔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내륙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특히 인제와 상주, 담양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덩달아 수도권과 충남, 전북과 광주는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시야가 더욱 뿌옇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2.9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영남 지역에,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아침까지 영동에 최고 60mm, 제주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밖의 지역도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13.5도, 부산은 14.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